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창입니다. 선거일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토, 일요일을 포함해 6일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달인 2월 13일까지가 등록 기간인데요. 재외선거 등록을 독려하는 활동들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재외선거 등록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외선거 무용론이 등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주범은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공정한 비판과 격려로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재외선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뉴욕 총영사관의 등록 인원은 4,2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일원 재외선거 등록 대상 예정자 11만 5,359명에 비교하면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영구 명부제 채택으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선거 임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2,544명 가운데 2,145명이 자동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등록한 사람은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날까지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총 91,380명으로 전체 재외 유권자의 4.62%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6,662명은 재외선거 영구 명부 등재자입니다. 전 세계 공관별 순위로는 일본 대사관이 6,976명, 오사카 총영사관 5,638명, LA 총영사관 4,825명에 이어 뉴욕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 당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등록 유권자는 11,105명이었고 이 가운데 7,548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이 동포사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본사를 찾은 민승기 회장과 임원진은 한인회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금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맨해튼 24가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지난 1983년 강희조 회장 당시 동포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83만여 달러에 구입한 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건물의 6층은 뉴욕 한인회가 사용하고 있고 1층부터 5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1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터무니없는 가격에 임대료를 내주고 있지만 이들을 내보낼 수도 렌트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창현 회장 당시 임대를 준 1층의 장기 계약도 건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비슷한 규모의 건물은 가치가 수천만 달러에 이르지만 실제 한인회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민승기 회장 측의 설명입니다. 민승기 회장은 한인회관 옆 건물이 지난해 매각되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옆 건물과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해 회관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옆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옆 건물에 있는 그 사신 분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서둘러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분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한인회관 매각 또는 재개발은 그동안 몇 차례 추진했었지만 무산되었던 사안입니다. 동포사회의 자산인 회관 건물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 여론이 모아져야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인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고 역대 회장단 역시 여러 가지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 회장 측은 이번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며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지난 20일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관련 공판이 열렸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민승기, 김민선 두 회장의 변호인단은 서로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 지난해 파행으로 막을 내린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승기, 김민선 두 회장과 양측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19분 시작된 재판에서 양측의 법정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관위가 내린 후보자 자격 박탈의 기준이 되는 선거 세칙을 바꾼 이사회의 결정이 유효한가와 김민선 회장 측이 제기한 민승기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고발건이었습니다. 김민선 회장의 변호인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진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행세칙을 인정할 수 없고 개정 전 사항까지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승기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에 반박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 변호인은 김민선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오후 1시까지 이어지며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해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지난번 히어링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을 잔나희 변호사가 해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시원한 그런 히어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결도 저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오늘 진술을 하셨고 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아주 100% 저는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을 맡은 마가렛 첸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첸 판사는 구체적인 판결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판결은 6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심리에 들어가면서 회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도 작용할 행정명령은 오는 6월 판결이 내려집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주정부 간의 최대 법적 다툼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안건 심리에 본격 착수하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6월 말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는 올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불법 체류자들을 대사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와 주정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면서 대선판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 휘몰아친 네일업계 단속은 10곳 중 7곳을 폐업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네일업계가 받은 타격이 얼마만큼인지 짐작이 되는데요. 아시안에 대한 차별 단속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19일 발표한 뉴욕주 네일업계 단속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는 업소를 매각하거나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7%는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3%는 주정부의 단속으로 벌금이나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고 28%는 단속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54%는 주정부의 집중 단속 이후 불가피하게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네일업주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네일업소 운영 상황과 티켓 발급 등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뉴욕 한인네일협회, 중국네일협회 관계자 100여 명과 함께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실시된 단속 중 무려 70%가 네일 업소에 집중됐다면서 네일 업주의 대부분이 아시안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아시안에 대한 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퀸즈 플로싱 149가 먹자 골목의 교량 공사가 마침내 재개됐습니다. 인근 한인 상인들은 공사 재개에는 환영하지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9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하고 콘크리트 상판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는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 기간 동안 교량의 출입은 전면 통제됩니다. 퀸즈 플로싱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149가 먹자 골목의 루즈벨트 애비뉴와 41번가를 잇는 교량 보수 공사는 2010년 3월 시작돼 2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부실 판정을 받으면서 재공사가 불가피해졌고 이후 시정부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근 한인 상인들도 수년간 교통 통제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환 플로싱 먹자골목 상인 번영 회장은 공사 재개 소식은 환영하지만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별도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30여 명으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았고 2월 말까지 피해 접수를 받은 뒤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주 곳곳에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활발해지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허술한 규제를 강화하고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토머스 디너폴리주 감사원장은 수백 곳의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들이 적절한 관리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너폴리 감사원장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정부의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의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너폴리 감사원장이 제안한 방안에는 라이센스 취득 외에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의료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이 주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뉴욕주 정부는 아동 데이케어 센터에 한해서만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는 라이센스는 필요 없지만 주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제공받는 센터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지원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가운데 약 500곳은 적절한 안전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도 세금 보고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체 납세자의 70%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 온라인 접수 시 약 3주 안에 은행으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올 한 해 동안 전체 납세자의 70%가 세금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1억 5천만 건이 넘는 세금 보고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 5명 중 4명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비율이 은행 계좌로 세금 환급금이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RS는 세금 환급을 받는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 보고 접수 후 21일 안에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RS는 세금 보고 때 건강보험료 세액 공제에 도움이 될 IRS 양식 1095A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양식은 IRS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보고할 때 세무사에게 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정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면 해당 마켓플레이스로부터 1095A를 받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이 양식을 받은 뒤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한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김앤배는 10년째 한국의 불우 어린이를 위한 후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맨해튼에서 열린 기금 모금 파티에는 지역 정치인, 한인단체장과 법조인, 경제인 등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은평청사원을 후원하는 행사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한 300여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0명 정도가 불구 고아들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모으는 성인은 100%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걔네들이 자립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펀드로 100% 삽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며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00년 넘게 사용해온 이름, 대한민국 애국가 시작 첫 소절인 이름, 동해입니다. 동해병기 서명 캠페인이 백악관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차례에 걸친 청원 운동이 있어 왔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못내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2017년 국제 수로기구 동해병기 통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청원 운동의 참여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민과 750만 해외 한인들이 한 마음으로 결집하는 데 힘을 실어야 되겠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